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전 시간에 우리가 55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59페이지 보면 7번. 이 7번은 그냥 전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그러니까 7번은 삭제해 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절차, 이걸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파트 있죠. 자, 여기서부터 보겠는데, 자, 주택법상 이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절차, 이 주택을 건설을 하게 되는 자, 사업 주체라 하죠. 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의를 조성한다. 그때 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 이때 단독택을 30호 이상, 다만 한옥의 경우는 50호 이상. 그리고 바로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일정한 경우는 50세대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용태 이상.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바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60일 내에 바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그래,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승인고시 아니면 노할 수도 있죠. 승인고시가 따르면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만은 교재를 한번 보면서 569페이지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 넘어가서 보면은 박사 소개 570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해가지고요, 단독택은 30호, 한옥의 경우는 50호, 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당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택도 50호,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다만 바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그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는 50세 이상. 그리고 2번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층대 이상.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서 맞는가? 50호. 대지는 몇만 정도 이상일 때 사업계획서 맞는가? 1만.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571페이지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번과 2번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지자체장. 그리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 주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주체로는 여러 유형이 있죠. 국가가 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 당연히 사업 주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업체인 등록사업자,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자, 고용사업자, 토지소유 이네들 있죠. 이런 자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게요. 이자요. 국자 나오는 친구요. 국가 한국토지공사 이자만 바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국자 나왔죠. 그래서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 국자 나왔으니까 국국국 이렇게 통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지정고시한 장소에서 사업할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그 애는 지자시장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얘네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가서 승인 시청해서 승인받는데요. 그 주택을 건설하는 그 대지 면적이 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한테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죠. 근데 미만이면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시에서 무조건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그냥 봐두시고, 특히 3번은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경우는 국가 한국토지공사 시행할 때, 니은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에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사업할 때, 디귿 역시 두째 줄 국토교통부에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사업할 때, 그 다음에 리을 이 국지공이 단독 공도로 바로 총 지분 50% 초과에 출자한 그런 부동산, 위탁할 부동산 투자 회사가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도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73페이지 03번에 나오죠. 분할 승인 해가지고요. 분할 승인 위에 보면 표본 설계도서 승인 나 있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이 세 명은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승인 이것도 다 했던 건데, 자 분할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 2번 읽어두세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고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딱 봐요. 600세대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자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4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나 있죠.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려고 한다. 여기요. 주택을 건설하고자 이렇게 사업계획 시작해서 승인 신청하려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야 되겠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승인 청합니다. 그런데 외회가 있어요.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합니다. 574페이지 예외해서 자 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딱 묶어 쳐가지고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시험 공부다 그 말입니다. 1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할 때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이거죠. 지금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라는 사업 주체예요. 그때 이게 갑이 이 땅에 대한 여기다 주택건설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땅 소유자는 A입니다. A에게 바로 사용권을 확보해요. 야, 너네 땅에다 아파트 좀 지자. 알았어. 근데 계약금 얼마 정도 주라. 이거 300억에 땅 사가는데 300 중 10% 30억을 좀 계약금 주라. 그럼 내가 사용 승낙서 써야겠다. 그리고 네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잔금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신청하면 승인 내줄 수 있습니다. 2번 이 국주공이 주택을 사업한다. 이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사업 주체가 여기요. 국지공이다. 국가, 한국통사, 지방공사, 지자체 이네들이 공공사업체인데 이네들은 사업주로서 국무택 건사하면 수용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들은 굳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되면 수용권을 발동받아서 수용해버리면 되니까 특히 국무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종사업할 때 그렇게 수용권 인정되는데 이네들 때는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승인 시하면 승인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3번을 보기 앞서서 4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성하겠다라고 리모델링 결의를 했어요.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바로 매도 청구를 한다. 그때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바로 결의하고 결의할 때 바로 일정한 법에서 요구하는 결의요건 맞춰서 결의서 넣고 경과연수 증명서를 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 것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 지분. 그네들 거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결의 요건 맞춰서 조합설 인가 신청하면 인가 내주고요. 인가 받아서 이네들이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공사하고자 할 때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때는 굳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파 거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한데요. 3번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다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자의 경우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한다. 그때는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 시하면 승인 내줍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는 지구 단위를 짜가지고 바로 이 장소를 개발하고 정비합니다.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 구역에 들어설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을 배치모 집어넣어요. 여기다 도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를 다 친다. 이렇게. 그래 건축 용도, 요 건폐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최저한 채원 이걸 필수 포함 내용으로 담아서 지구 단위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때 여기가 아파트를 건설 땅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돼요. 이렇게
지구 단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업장에서 아파트 같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 이 안에 땅 주인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등등도 있다 합시다. 있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자들한테 땅 소유권 다 넘겨받을 필요 없어요. 일단 땅 주인들한테 사용 승낙서 받아요.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에 80% 이상만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 직장 주택자의 그 등록사업자하고 사업할 때는 공로 사업할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80% 이상의 사용권을 일단 확보해 가지고 그 서류 첨부해서 사업계획서를 시행해라. 승인권자가 요건 고백하면 승인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때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사업체는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소유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시가도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매도 청구를 할 때는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땅 주인하고 3개월 이상 협상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죠. 그 3번에서요. 3번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서 보면은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에서요. 오른쪽 페이지 매도 청구 있죠. 5번. 05번 매도 청구 고려 화살표네요. 3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 매도 청구를 보면은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다음은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그에 따라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줄 거고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 소유자에게 그 대지 건축물을 시가 동그라미 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 뭐 건축 소유자하고 매도 청구를 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으니까 협의하고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장 들고 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때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여기에 있는 친구 중 이렇게 이 친구만 다 사용권을 안 내주고요. 다 내줬어. 그래서 나름대로 95% 이상의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업계획 승인받았던 사업체는 이 5%도 못된 이 친구 것은 그냥 소유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건설 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나. 모든 했다 체크. 그런데 2번 이 사용권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95% 못 채웠어요. 80 이상에서 94.9%까지만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승인청에 승인받았다면 그자는 이 지구 단위계 구역 결정고시부터 이미 10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 것은 매도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안 된 자들 것만 매도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알바기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셔서 아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우리 조합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서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때는 514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그 2번 있죠. 거기 보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75%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비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자가 시정소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 이렇게 두 번 나왔는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76페이지 6번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1번 60이란 말 기억하세요.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사업계획 승인 효과가 나있죠. 이 주택법상 이렇게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진다 뭐 대의를 조성한다 그럴 때는 농지면 농지용 허가, 산이면 산지용 허가, 여기다 아파트 아니 일반적인 바로 관리사무소 같은 건축물 진다 그러면 건축성 건축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받을 필요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낼 때 서류 준비해서 내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런 권한을 쥐고 있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협의 요청을 받았던 기관장들은 20일 내에 의견 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 오케이가 떨어져서 의견 제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승인권자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고시해 주죠. 이렇게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일괄 의제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1번 건축부상 건축허가, 3번 국토부상 개발행허가, 4번 농지부상 농지허가, 그 다음에 7번 산지업상 산지허가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공사 착수가 나 있죠. 자, 공사 착수는 박스 안에 5년 그 받으세요. (5년) 공고별로 할 때도 원칙 5년, 이공고는 2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에 아니라 578페이지 마지막 4번 착수기한 연장.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을 보면서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냐? 그 정당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별로 사업을 한다. 아까 6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공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1공고, 2공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1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들어가면 5년이 들어가야 돼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2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시부터 5년에 들어가죠. 5년에 미안합니다. 5년이 아니라 2공고는 2년에 들어갑니다. 1공고 공사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 2공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랬다 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2공고 2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승인 취소하면 1공고도 다 불법 건축되니까 2공고에 대한 그 승인 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2공고는 사업 착수연을 연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578페이지 통과하고 579페이지 보면 이때 그 착수기한을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기업부터 피업.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또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고요. 2번 사업주가 경매공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고 부도 파산 나가지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80페이지 감리자 지정이 나있죠. 이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하느냐면 승인권자가 합니다. 승인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데 동그라미 2번은 꼭 받으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동사, 지방공사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사업택이다. 그럴 때는 주택부상 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지공이 사업 주체다요. 국가, 한국동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얘네들은 공식이 있는 기관이니까 감독관을 보내지 않아요. 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상 공사 감리가 지정돼서 도시공사택을 건설하고 있어도 그때 감리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감리는 이 민간업자 사업할 때 감리가 지정돼요. 누가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냐?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행정처에서 지정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582페이지 그거 통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583페이지에다가 좀 붙여놓은 게 있죠. 사용검사전 입주 예정자 사진 방문. 이건 다음에 이 기본서 이론관이 다 끝난 다음에 개정된 내용만 페이지별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아직까지 이 자료를 출력받아 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지 않다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약간 많죠. 한 26페이지 되는데 저는 그걸 자료 준비할 때 한 3, 4일을 꼬박 투자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 꼭 관련된 페이지에다 오래 붙여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파트는 이 이론서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으니까 좀 개정된 내용을 거기다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 검사전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이거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꼭 좀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품질 점검단의 설치 운영도 좀 이번에 개정에 있었고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붙여 놓으시고, 다음에 기본서 다 끝나고 나서 그 파트 보겠어요. 그 다음에 585페이지 사용검사 하나 있죠. 이 사용검사 파트는 좀 관심 깊게 봐야 할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5년에 들어갔다, 또 5년 2009 2년에 들어갔다,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다 합시다. 공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주택이 탄생됐다. 아니면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서 대지를 만들어냈다. 주택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 검사권자에게 신청하죠. 이때 사용 검사권자가 누구냐? 바로 무조건 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끝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것이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발동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세종이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면 특별자도사 받죠. 이걸 약자로 시장구청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가로 1번에 사용검사권자에서 셋째 줄 시장구청장 가로 안에 이 국고기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사업이 다 완료될 때 사용검사 받죠. 2번 공구별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네요. 바로 어떨 때 그러냐? 공구별로 분할해서 109, 209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분할 사용검사라고, 다음의 경우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그리고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해서 전체 단지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이때도 분할 해서 진행했다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즉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02번 사용검사 신청 예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 사용검사 신청의 예해, 자 이겁니다. 이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하느냐?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끝냈던 저 사업 주체가 신청을 해요. 근데 이 사업체가 중대 부동 파산 나서 무너졌다 그러면 시공 보증을 했던 자가 잔여공사를 끝내고 이자가 신청해서 받아가요. 근데 이 시공 보증자마다 맞아 부도 파산나 무너졌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잔여공사가 끝내간 다음에 입주 예정자 대표 측에서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공했던 시공자 측에서도 이 사업주가 미적거리고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시공자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가로 1번, 2번, 3번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사용검사 신청에 며칠이면 답이 나오는가? 15일 아까 말씀드린 거 봐두시고요. 4번 이 사용검사의 효과 사용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업장 안에 들어섰던 여러 가지 건들 개발행위에 따른 중검사 받은 거 보고 건축상 사용 승인 받은 거 보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해 주죠. 그리고 가로 2번의 내용 임시 사용 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주택 건설 사업한다. 그때 단독택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사업계획서 받을 때 30호 이상 지게 따라 받아갔어요. 근데 다 지어놓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동별로 공사 끝났다면 동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시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은 이렇게 한 동만 해도 수십 세대가 들어가서 질 수 있잖아요. 그때 동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바로 사업장이 넓다 그러면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거든요. 구역별로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면 사용하겠다 하여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역별로 동그라미 대지 조성 사업은 구역별로 공사 완료될 때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건축으로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이다 체크.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통과되고 05번 사용검사의 매도충 하나 있죠. 이 사용검사 매도충은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 이제 이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분양받았던 자들에게 와서 사세요라고 바로 입주자들한테 입주를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입주자들 입주 허용받아서 이삿짐 들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소유자가 지금 1000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 단지에 지금 분양받아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1000명 있다고 하십시다. 1000명 있는데 이걸 분양해서 나갔던 주택 소유자는 1000명 있고 이걸 분양해서 나갔던 사업체가 있고 근데 이 안에 있는 땅 이렇게 여기 뭐 도로도 있고 그런데요. 이 땅이 A 거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있는데 과거에 20년의 땅 밭을 사놓고 왔는데 외국에서 한 20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완전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준 살 수도 없는데. 그래 이 등기라는 것은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렇지만 실소유자가 내 것이다라고 입증하면 다시 넘겨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전에 해준 적이 없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 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실소유자 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측량해가지고 여기다가요. 시멘트 한 5cm 올려가지고 딱 쳐놔버리면 여기 살고 있는 주택입자들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의 그 면적이 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주택 소유자들이 이 실소유자인 토지 회복자 이자에게 야 팔고 나가라라고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매도 청구 소송할 때 1000명이 다 휩쓸릴 필요는 없죠. 대표자 소송하면 되는데요. 이 주택 소유자 1000명 중
4분의 3인 750명의 동사업부에서 대표성을 제기하면 돼요. 대표자가 가서 이제 소송을 할 때는 4분의 3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해고하나부터 2년에 그런 의사표시가 A한테 송달되도록 해야만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만약 매도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한다는 거. 시가. 그리고 그 만약 매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팔고 나가라 라고 해서 비용을 주고 보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이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업주체한테 다시 야 내놔 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봐두시고, 특히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시가에다 체크하고 2번은 바로 그 시가 또 동그라미 치고 3번은 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그 대표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이때 선정해서 소송해가지고 판결하면 1000명 모두에게 다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 미만이 된다는 거 4번. 이인여라는 거 6번은 구상할 수 있다는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쉬었다가 7절 주택건설 촉진 대책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